네, 6호 태풍 카눈의 강도가 중급으로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상 첫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인 만큼 많은 피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볼 텐데요. 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밤까지만 해도 태풍 강도가 이제 강급이었는데요. 밤 사이에 이제 일본 규슈 지역을 지나면서 다소 이제 약화된 상태, 약화됐다 하더라도 중급 이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더 내륙을 관통하는 이 태풍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강우나 강풍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태풍에 상당히 좀 이제 조심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최근 태풍이 작년에 흰남노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한다면 지금의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발생했던 그 흰남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슈퍼 태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강한 그 태풍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최대 풍속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초강력 태풍에 해당하는 이제 매우 강력한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중심기압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굉장히 강한 이런 태풍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당시 흰남노의 경우에는 한 950파스칼 이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런 태풍 중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태풍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국내 이제 남해안 일부 지역, 그다음에 동해안 쪽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남짓 이제 내륙을 관통을 했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포항이라든지 경주 이런 영남 일부 해안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침수라든지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초강력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력은 상당히 조금 더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그 경로 자체가 스치듯 빠져나가는 이런 태풍 경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이 태풍의 중심적인 영향 범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안산 대부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바닷가 쪽인데요. 이게 전곡항 주변인데요. 이쪽은 지금 날씨는 어제 밤부터 굉장히 흐린 상태였고 비도 어제 밤부터 이제 간간히 계속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빗줄기가 강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 바람은 한 나뭇가지가 좀 흔들릴 정도, 이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만 이제 멀리 이제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태풍을 대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좀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라 가동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예. 바닷가 지역, 계시는 서해도 그렇고 남해 다른 지역들도 강풍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바닷가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산간 지역에서 내렸던 물들이 바다 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과정에서 빗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한다든지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닷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침수의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침수 피해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 또 사전적으로 조금 더 대피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좀 비나 바람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방파제라든지 바닷가의 바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식장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강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물망이 훼손된다거나 또 유실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또 정전이나 단수같이 이런 이제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에 양식장에 여러 가지 양식물들의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 이 바닷물의 이제 수온 변화로 인해서 양식물의 면역이 저하된다거나 또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들이 이를테면 상처를 입어서 감염이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이런 다각적인 어떤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사전적인 이런 이제 이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태풍 직후에 이런 양식물의 보호라든지 복구를 위한 어떤 즉각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폭우로 인한 피해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강원도 영동의 경우에는 최대 500mm까지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앞서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한 800mm 정도의 비가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이런 극심한 피해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100mm 정도 이상 비가 오면서 또 극심한 침수 피해도 발생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하루 정도 사이 한 500mm 정도의 강우량이라면 일부 지역의 침수 이런 것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많은 강우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피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 또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 이런 곳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침수 위험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대비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경북 예천의 마을 이장님과 전화 연결도 해봤었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축대나 어떤 산사태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어떤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까? 예, 이미 지난 7월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 산사태 등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이런 예천 지역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지하수가 이제 불어난 상태, 그리고 토양 내에 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좀 많이 빠진 상태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피해 현장들이 아직 완벽하게 수속 복구가 안 된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가 집중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산사태의 위험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전에 피해가 아직 발생한 상황에서 복구가 안 된 지역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런 산사태 발생 좀 들여다보고 예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바람이 또 많이 오는 태풍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은 토양이 바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상황보다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반지하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침수 피해 좀 어떤 부분들을 먼저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예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막이판, 반지하 주택의 이제 창문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 또 수위가 굉장히 높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월수로 인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해 놓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또 설치했다 하더라도 마냥 안심하실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준비를 하시는 것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세대 내에 물이 유입되는 상황 혹은 또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되는 상황을 이미 확인했다면 그걸 인지를 했다면 지체 없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한 물건들도 챙기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유입됐다라고 하면 일단 대피를 한다라는 부분들 가장 유념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문을 일단 현관문이나 이런 것도 문을 먼저 열어서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이 상당 부분 차게 되면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소압에 의해서 대피를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물이 차는 상황이라면 현관문 먼저 열어놓고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또 이웃분들한테 상황을 알려서 같이 대피를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들 여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은 차단시켜서 오히려 후속적인 피해를 조금 예방하면서 빨리 대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좀 한 말씀 해주셨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모든 지하 주차장이 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이제 저지대 지역이거나 혹은 또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에 있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침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상에 다른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주차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태풍 같은 경우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낙하물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가로수가 전도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 주차 시에도 가급적이면 건물의 벽 근처라든지 혹은 나무 근처라든지 담장 근처 이런 쪽은 가급적으로 피해서 좀 주차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는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제 외부로 나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거리를 나서게 될 때는 어떤 것들을 또 대비하고 주의해야겠습니까?
예, 뭐 태풍의 경우에는 강한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보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산보다는 우위를 착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리고 또 우산을 쓸 때는 바람 때문에 너무 이제 깊게 눌러서서 앞도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보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 면의 상태라든지 혹은 또 차량들이 접근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상태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야 확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하면서 보행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물웅덩이라든지 침수 지역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회피해서 돌아서 가시는 게 안전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예. 이제 신발은 사실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샌들이라든지 장화 같은 것들을 많이 신으시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침수가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젖더라도 운동화 이렇게 예. 이제 활동이 더 편안하고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운동화를 예. 신으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막 웅덩이가 아니어도 사실 맨홀로 인한 사고 막 이런 것들도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맨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예. 침수가 된 지역의 물웅덩이 이런 것들은 사실 바닥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맨홀 구멍이 있는 곳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침수 혹은 또 물웅덩이처럼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는 가급적이면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예.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지역 혹은 또 거기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맨홀 구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서 피해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이를테면 침수 지역을 지나는데 이런 맨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가장자리 쪽,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만약에 침수가 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응 요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침수 지역은 차를 가지고 안 가는 게 접근 안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예. 혹시라도 운전 중에 이제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앞차라든지 주변 지역의 이 수위가 타이어의 높이 한 2분의 1 혹은 또 3분의 2 이상 잠겼다라고 하면 이건 침수 상황이라 더 이상 운행을 하면 안 되겠다 바로 판단을 하시고요. 빨리 차 바깥으로 나오셔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에 이 정도면은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셨다가 예. 오히려 차량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차량의 시동이 꺼진다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또 이런 차량이 어느 정도 수위에 잠기게 되면요 부력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운전을 하는 대로 이제 조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차를 나와서 대피를 하시라. 그리고 차를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창문이라든지 썬루프를 열어서 혹은 또 잘 안 열리면 깨서라도 차 밖으로 빨리 나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온 다음에는 주변이 너무 침수가 많이 돼서 혹은 또 깊이 돼서 이 물을 헤치고 안전한 곳까지 내가 보행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되시면 무리하게 이동을 하시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지붕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운행 중에 침수가 됐다면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라고 재난문자 등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대중교통 만약에 이용한다면 뭐 버스, 지하철 어떤 거 타야 할까 고민하시는 시민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하철이라고 해서 지하 공간이라고 해서 침수가 빨리 발생할 거다, 지하철이 더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침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운행되는 곳 자체, 지하철 선로 자체가 침수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는 거는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의 위험이 예고가 된다면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버스를 이용할 때 혹은 도로 상황이라든지 침수 상황, 창밖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예의 주실 필요는 있겠다. 또 그리고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혹은 침수 지역이나 지하차로 구간이나 통제 구간을 경유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확인하셔서 오히려 이제
이용하시려고 하셨을 때 통제받아서 시간을 늦거나 이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들을 충분히 좀 예. 활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의 전화 통화 상에서 약간 음질상에서 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교수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